알아야 될 개념이 스테이트 펑션과 패스 펑션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아시면 오늘 하는 학습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3과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자, 다 들어보셨을 건데 상태함수, 경로함수 이렇게 얘기하죠. 한 예를 들어보시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읽고 여기 나온 걸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것은 인디펜던트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는데 패스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느 사이에 이니셜과 파이널 사이에 패스에는 의존하지 않고 오직 처음과 마지막 상태에만 의존한다. 그러니까 델타 U는 패스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과 끝의 상태에만 의존한다. 그랬으니까 델타 U는 우리가 스테이트 펑션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 펑션이든 you must satisfy the equation 이렇게 됐어요. 델타 U는 이니셜부터 파이널, 초기 값과 파이널 값만 알면 이니셜 밸류, 파이널 밸류, I 스테이트부터 F 스테이트까지 DU 적분하면 UF-UI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알면 변화량 델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뒤에 수학적인 거는 이제 상가 가서 자세히 나오죠. 개념적으로 이해해 보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쓰는 말이지만 지금 다 학교인지 집인지 모르겠는데 공대 9호관 우리 강의실에서 공대 9호관 로비에서 다 출발해가지고 가빠이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유라는 건 어떻게 가든 여러분들 방법 원하는 대로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동화서 쪽으로 올라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저쪽 와천인가? 저 뒤로 돌아가서 올라가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계곡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주택굴 쪽으로 해서 계곡을 쭉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능선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물성이 양이 예를 들어서 고도 차이 델타 U 여기는 내부 에너지니까 우리는 이때 우리가 804에 의해서는 고도 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대 9호관 로비에 해발 몇 미터가 있겠죠. 그럼 804는 몇 미터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편의상 500m, 200m, 1000m로 합시다. 그러니까 공대 9호관 로비의 해발이 200m고 803 꼭대기의 고도가 500m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고도 변화는 여러분들이 어떤 루트를 택하기 전에 처음이라는 공대 9호관 로비 파이널 밸류인 뭡니까? 803 꼭대기에서의 하이트 높이라면 고도차라는 건 여러분들이 동화사를 통해서 갔든 계곡으로 갔든 저 뒤로 와천 쪽으로 해서 갔든 델타 H 고도 하이트 차이는 항상 500m 빼기 200m에서 300m로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거죠. 상태 함수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용돈이 여러분들한테 있던 돈이 100만 원이고 지금 있는 돈이 3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 먹기도 하고 들어온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여러분들의 재산 변화, 용돈 가지고 있는 보유량의 변화라는 거는 100만 원과 300만 원 그것만 처음과 파이널만 같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든 200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재정 수지는 200m라는 걸 200만 원이라는 게 같다는 거죠. 근데 원하는 값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거래량이라고 칩시다. 사고 파는 거래량이든 카드 사용 횟수든 그걸 우리가 원하는 물성 또 관심을 갖는 물성이라면 사람마다 처음과 끝은 같아도 다 다르겠죠. 어떤 패스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런 걸 우리가 패스 펑션이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개념적으로 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그래서 책에 이퀘이션 11을 보면
카이네틱 에너지 가지고 스테이트 펑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파티클을 생각해 보세요. 입자가 V1이라는 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V2로 속도를 바꿨다가 V3로 속도를 바꾸고 V4로 속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V1에서 V4로 바뀐 거죠. 그런데 2, 3 값이 어떻게 되든 2나 3 값이 어떻게 되든 V1과 V4만 같으면 운동량 변화는 같다는 거죠. 이 공식에 보시면 V1에서 V2로 바꿀 때 운동량 변화는 2분의 1 M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 제곱이 될 거고 V2에서 V3로 바꿀 때는 2분의 1 MV3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2 제곱 이런 식으로 변화량을 다 합쳐보면 그 V1에서 V2 간 거, V2에서 V3 간 거, V3에서 V4 간 거는 다 캔슬 아웃, 소거가 되죠. 그래서 결국 남는 식을 보면 키네틱, 카이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만 의존할 뿐 V2가 어떻게 되든 V3가 어떻게 되든 막 바뀌어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처음과 끝, 이니셜과 파이널만 같다면 운동량 변화는 같아지는 거죠. V3가 뭐가 되든 V2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스테이트 펑션이라 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는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것도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거죠. 연력학적 스테이트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 스테이트는 PVT에 의해서 결정되고 PV가 결정되면 뭐 몰수가 같다면 PV만 결정되면 T는 종속적으로 같아지죠. 그러니까 연력학적 스테이트를 우리가 PVT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이니셜 볼륨, 이니셜 프레셔, 이니셜 템퍼러처와 파이널 그러니까 VF, TF, PF만 같다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패스에 상관없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펑션이 되는 거죠. 이 뒤에 우리가 수식 같은 거는 이제 뒤에 챕터로 가면서 계속 배우겠지만 이 스테이트 펑션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성을 줍니다. 수학적으로도 아주 간단하다는 그 이젝트 디퍼런셜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런 계산을 쉽게 해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계산이랑 이것도 관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갔는지를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가령 아까 803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꾸 내 이름을 아는 학생이 유민이라 유민이가 803에 그 공대 구간에서 803 꼭대기까지 유민이가 간 길을 내가 모를지언정 유민이의 변화량, 고도 변화량은 임의로 잡아서 계산해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측정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유민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지만 나는 헬기 타고 거기 올라가도 고도 변화 똑같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민이라는 애가 아니고 미안. 학생이 변한 델타 H량이라는 거는 그 고도 차이라는 걸 우리가 임의로 편한 길을 잡아서 계산해도 된다는 거죠. 왜? 이니셜과 파이널만 의존하는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U, 뒤에 다룰 델타 H도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반응이든 시스템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는 몰라도 이 시스템의 처음과 끝값만 알면 내부 에너지 변화, 엔탈피 변화를 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유용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뒤에 다룰 내용이니까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펑션이니까 이니셜과 파이널만 알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이에 중간 과정을 몰라도 구할 수 있다는 편리성을 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은 그 뭐냐 하면 그 내부 에너지 변화 뭐 뭔가 하기 전에 일단 7로 가보시죠. 7에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퀴리브리엄 체인지 리버서빌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란 뭐고 변화는 뭐고 리버서빌리티는 뭐냐 이게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단어를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보시면 책 가지고 계시죠? Cause Static Process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용어를 이해하시면 이제 쉬울 건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static이란 말은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static.
정이란 뜻이야. 정력학 동력. 움직임이 없다. 정의 뜻이라고요. 움직이는 걸 우리가 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중동, 서 있는 가운데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퍼즈란 말은 거의, 수도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수도라는 것도 가짜가나 거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스테릭한 프로세스다. 거의 스테릭한 프로세스가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은 늙나요? 안 늙나요? 다 전화 볼까? 채팅창에 늙나요? 안 늙나요? 안 늙으세요? 다 주무세요? 늙어요? 진우 늙었어요? 그럼 진우한테 물어볼게. 진우는 어제보다 오늘 더 늙었나? 하루 사이에? 늙어요. 하루 사이에 늙었습니다. 조금은 늙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제보다 오늘 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할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길게 보면 늙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서 인지하기 좀 힘든 이런 뜻이에요. 쿼지스테릭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도르래 얘가 나오고 있어요. 쿼지스테릭을 한번 봅시다. 도르래 위에 봅시다. 풀리라는 건 도르래잖아요. 1kg, 1kg 도르래에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0.0000001g씩 계속 올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0.00001g, 그 다음에 또 0.0, 아주 천천히 변할 거예요. 내려가는 게. 이해되시죠? 이런 게 우리가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커지스테릭 프로세스라고 그러는 거고, 변화가. 그 다음에 리버서블의 개념을 이걸로 같이 설명할게요. 이해해 봅시다. 여기 아까 깃털의 일부분을 조금씩 올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천천히 변할 거예요. 그쵸? 근데 원래는 천천히 오른쪽 도르래 부분에 깃털을 조금씩 올리면 이게 천천히 변할 거예요. 모래라 생각하셔도 돼요. 모래 하나, 아주 작은 고운 모래. 그다음에 하나씩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바뀌겠죠. 도르래가 움직이는 방향. 팍팍 변하겠어요? 천천히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리버서블이라는 건 반대 방향으로도 급격히 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일어나는 걸 우리가 공학적으로 리버서블 하다 그래요. 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란을 익혔는데 온도를 낮춰도 안 돌아온다. 이것도 물론 비가역이지만 공학적으로 얘기하는 리버서빌리티는 어떤 변화에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드라이빙 포스라는 게 있거든요. 변화를 가게 하는 힘. 포스의 F 포스라는 말을 쓰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는 힘. 그게 있다면 조금 얹으면 도르래처럼 변하다가 조금 되면 반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변하면서 반대로 조금의 양에 의해서도 반대로 가는 걸 우리가 리버서블이라고 그래요. 근데 급격히 변하면 리버서빌리티가 확보가 안 돼요. 여기 오른쪽 1kg에 지금 도르래 1kg인데 진우가 확 올라타면 이게 확 내려가지 천천히 변하지는 않을 게요. 올라탔다 딱 떨어졌어. 그래도 관상으로 쫙 내려갈 게 아니에요. 제거됐지만 그 자리에 쓰지는 않을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런 거는 이제 이리버서블하다고 공학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들이 PV웍 계산하는 거를 하시면 거의 끝나요. 이번 챕터는. 그러면 8로 가봅시다. 8. 8에 보면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웍이 이제 사실은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 변화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웍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8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웍을 보시는 거야. 피겨 여러분들 PPT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잘 보시겠지만 혹시나 14를 보세요. 그럼 웍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PV 다이어그램 여기 나온 게 이제 PV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유해 화살표는 뭡니까? 유해 화살표 변화를 쫙 따라가 보시면 어떻게 돼요? V2에서 V 안으로 가는 거니까 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압축되는 건가요? 팽창하는 경우인가요? 딴 데를 하시나? V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압축되는 경우죠. 압축하고 나한테 물어본 거야. 압축 물음표 했는데 맨 위에 거는 압축되는 경우겠죠. V2에서 V1. 이때 화살표는 팽창되는 경우겠죠. 근데 이제 PV를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PV 다이어그램 또는 인디케이터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고, 왜 여기서 우리가 PV 인디케이터 다이어그램이든 PV 다이어그램을 다루느냐 하면 PV 웍을 다루기 위해서 그래요. 일단 이 그래프부터 보시면 이를 시스템에 부피가 압축되는 경우, 성욱이 말대로 압축이라고 물었는데 압축되는 경우는 시스템에 우리가 일을 해주는 경우고, 그렇죠? 시스템이 팽창하는 경우는 뭐야?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하는 경우겠죠. 달리 말하면 압축되는 경우는, 웍에 의해서 압축되는 경우는 외부로부터 우리 그 시스템의 에너지를 받는 경우고, 팽창되는 경우는 시스템의 외부에 일을 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PV라는 웍이 압축될 때는 플로우, 트랜지언트한 상태로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고, 팽창하는 경우에는 PV라는 웍이 시스템에서 서라운딩,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 그래프를 잘 들여다보세요. 음미를 해봅시다. 처음에 위에 화살표처럼 P1, V2에서, 그쵸? 맨 오른쪽, 사각형의 맨 오른쪽 모서리 위에,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에서 여기는 어떻게 돼? P1, V2죠? V2, P1이죠. 뭐 어떻게 부르든. 압축됐어. 압력은 P1으로 일정한 가운데 V2에서 V1으로 압축됐어. 그러면 시스템에 얼마만한 일을 받은 게 돼요? P 곱하기 V라며 일이 PV웍이니까. 그러니까 그 맨 위에 화살표 밑에 있는 모든 면적만큼의 일을 받은 게 됐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P2라는 압력으로 외부에다가 익스펜전을 해. P2 그 상태로. 2가 컨스턴트인 상태에서 V1에서 V2로 다시 팽창을 하게 되면 P2라는 압력하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간 면적만큼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압축됐다가 다시 팽창하면은 P1으로 압축하고 더 큰 P1으로 압축됐고, 더 낮은 P2로 팽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압축되고 팽창하고 해서 됐을 때 실질적인 그 시스템의 그 에너지 변화량은 다른 게 없다면 뭡니까? 웍에 의해서 에너지가 출입한 양은 어떻게 돼? 노란색만큼이 되겠죠. 처음에 전체 큰 사각형만큼의 일을 받고 빨간색만큼의 일을 밖으로 했다면 이 시스템에 흘러들어온, 웍에 의해서 흘러들어온, 자꾸 흘러들어온 말을 일부러 쓰고 있어요. 들어온 일의 양은 노란색 에어리어가 된다. 그러니까 PV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의 양을 따지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다이어그램, PV 다이어그램 보고 우리가 PV웍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 웍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마이너스 PV였죠. 왜냐하면 PDV 적분하는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V 값이 압축될 때 이니셜 파이널 하면 압축되면은 어떻게 돼? 델타를 그 DV를 할 때 파이널에서 이니셜 뺀 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압축되는 걸 플러스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PDV가 됐잖아요. 그 적분하면 1이 된다는 얘기는 했고, 그 얘기가 뭐 19 얘기예요. 지금 익스펜전, 컴프레션, 뭐 압축, 팽창에 따라서 웍 토탈이 어떻게 되느냐가 19의 얘기고요. 그럼 20식으로 가봅시다. 20식. 20식에 보면 20식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있으리라 믿고요.
잘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돼요. 안 보고 계신 분, 책을 안 보고 계신 분은 뭐 PPT를 보시든. 보시면 피부의 웍을 이제 계산하는데 20식을 잘 들여다보세요. 웍 익스펜전은 마이너스 P 익스터널 DV인데, 자, 아까 그래프랑 밑에 그래프 PV가 다르죠. 아까는 어땠어요? P를 일정했죠. 여긴 마우스 혹시 안 보이시죠? 마우스 안 보이시면 이거 참 말하기 힘들긴 한데, 위에 화살표 보면 P가 일정한 상태에서 됐고, 밑에는 또 P가 일정한 상태에서 웍이 됐어요. 그런데 마우스 보이세요? 네. P가 일정하게, 여기도 P가 일정하게. 여기는 뭡니까? 컴프레션. 여기는 익스펜전 했어요. 그래서 웍이 여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요일이든 압축만 따지면 이렇게 압축되면서 받은 일은 이 전체 열례가 된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건 이리버서블 프로세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P가 인위적으로 P를 막 조절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인위적이란 여기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P가 독립변수가 아니잖아요. P가 변하면 V가 변하잖아요. 그쵸? 서로 상호 관계를 보이면서 변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장으로 가서 20식을 봅시다. P external DV인데 P가 컨스턴트가 아니라 external이라는 이 P가, 자, 웍 익스펜전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P external DV로 돼 있잖아요. 근데 P가 아까 같은 케이스라면 상수잖아요. 아까 P1이든 P2 각각이 상수였잖아. 그럼 뺄 수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인테그럴 밖으로 상수니까 뺄 수가 있는데, 여기 적분함수가 뭐예요? DV잖아요, DV. 근데 P는 V 함수잖아. 뭐 이상기차라면 PB는 NRT. 컨스턴트가 아니라 V에 의해서 변하잖아요. 서로 그 릴레이션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P 익스터널이 PDV가 되고, P 대신 적분하기에서 P를 V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V분의 NRT가 되잖아. 그렇게 적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과 같이 압축이든 팽창을 할 때 그 PPT에 아까와 달리 이렇게 컨스턴트가 아니라 어떻게 변해? 이렇게 곡선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곡선으로 변할 때 이걸 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리버서블 하다고 그래요. 아까 급격하게 P1 탕 뭐를 줘서 쭉 변하는 케이스고, P2 그 압력으로 탕 하고 주는 거예요. 계속 쭉 같은 힘으로.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죠. P가 바뀌면서 V도 변하고 하는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면서 P와 V가 쭉 스무스하게 변하기 때문에, 스텝이 안 지고 스무스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리버서블 프로세스라 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2.4를 푸는데 그 얘기부터 하고 푸시죠. 자, 2.4의 문제를 보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얘기부터 하면요. 그래프 보면 한 케이스는 여기서 이제 이 화살표대로 가면 뭡니까? 익스펜전이죠. 그러니까 밖에 일을 하는 경우죠. 그렇죠? 익스펜전. 시스템이 바깥에 일을 해주는데, 요건 뭐야? PB는 NRT 관계로 리버서블하게 바뀌는 경우와, 여기서는 그 다음 요렇게 변한 케이스가 하나고, 다른 건 투스텝으로 빵 변하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리버서블로 옮겨오고요. 다른 케이스는 여기서 압력을 요 압력 10바가 좀 넘게 한번 쭉 가서 여기로 가고, 다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니셜을 갖고 압력을 팍 낮춰서 익스펜전, 또 팍 낮춰서 익스펜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니셜은 여기 같아요. PV가 같다. 그러니까 PV가 같은 이니셜이고, 여기도 PV가 같잖아. 여기로 왔어. 근데 하나는 요렇게 왔을 때, 다른 하나는 여기 같은데 압력을 팍 낮춘 다음에 익스펜전, 또 팍 낮춘 다음에 익스펜전. 그랬을 때 일을 계산해라. PV 웍. 그러니까 이 에어리어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이 밑이 1이잖아. 직선이든 곡선이든 PV 그래프에서 접근한다는 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곡선이든 직선이든 그 에어리어가 1이 될 거고, PV가 1이니까 V와 P의 지금 나온 그래프에서
에어리어가 1이 될 거고, 리버서블로 바뀐 경우에 투스텝으로 한 경우에 1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한 5분 정도, 10분? 뭐 5분은 다 풀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그, 2.4를 한번 풀어보세요. 2.4를. 이 문제를 지금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항상 수업 시간에 연습장이랑 계산기는 가져 들어오셨으면 해요. 이건 뭐 계산기 안 써도 쉽게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뭐 R 값을 지금 못 구하겠으면 R 놓고 계산해도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과연 어떻게 되느냐, 저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지금 5분 드릴 테니까 5분에서 10분 빨리 풀어보시기 바래요. 지금 2시 10분인데요. 2시 15분 또는 2시 20분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자,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다 풀어보셨을 테고요. 지금 이제 익스펜전이었어요. 그쵸? P 이니셜부터 P 파이널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풀어보니까 그 익스펜전의 외부에 일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풀어봤죠. 그러니까 보면 답이 처음에 리버서블 답으로 나온 거 보시면 들리시죠? 작년에 이렇게 한 30분 하고 나니까 안 들렸어요. 이랬는데 누가 답 좀 해주세요. 들리세요? 네. 여기 보시면 리버서블 즉 요렇게 PV는 NRT 관계를 따라서 했던 경우에는 값이 얼마가 나오면 19.3 곱하기 10의 3승 줄이 나왔고 마이너스 이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여기 나온 거는 쭉 압력을 쭉 낮춰가지고 익스펜전하고 쭉 낮춘 다음에 컨스턴트로 익스펜전하고 그럼 마이너스 12 곱하기 10의 3승 줄이 대충 나왔어요. 이 얘기를 음미해 보면 시스템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외부에 일을 할 때 리버서블로 일을 해준 양이라는 건 절대값을 얘기하죠. 외부에 해준 양은 어느 게 더 많아요? 리버서블일 때 더 많다는 거죠. 이리버서블이 더 적은 거죠. 외부에 해준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에너지가 나갔냐 들어왔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니셜과 파이널이 같을 때 리버서블일 때 더 많은 양을 외부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의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변했을 때 이리버서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조그만 일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관 얘기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기관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리버서블에 가깝게 움직일수록 어떨까요? 더 많은 일을 시스템의 외부에 해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공학적 용어를 쓰면 어퍼 리밋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리버서블로 움직일 때 최고의 양을 외부에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와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엔진의 열 효율이라는 거는 결국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얼마나 그 외부 기관에 그 일을 해줄 수 있느냐가 열 효율일 게 아니에요. 열 기관이라면 리버서블에 가깝게 만들 수 있고 효율이 맥시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다 되셨을 테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만약에 Q가 없다면 델타 U, 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웍이 없다면 지금 PV 웍을 배웠고 이젠 일이 없어. PV가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하려면 PV가 안 바뀔까요? PV 웍이 없게만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승훈 학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웍은 DV라고 그랬으니까 볼륨이 안 바뀌면 시스템의 볼륨이 안 바뀌면 PV 웍이 어떻게 될까? 0이 될 게 아니에요. 그쵸?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컨스턴트 볼륨에서 시스템의 어떤 프로세스를 겪는다면 웍은 없겠죠. PV 웍은. 왜? V가 안 변하니까 PV가 웍이라며. 그러면 에너지 변화는 뭘로만 있을 수가 있을까? 시스템에. Q에 의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열에 의해서만. PV 웍이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 델타 U는 Q 플러스 W인데 W가 없는 거야. PV 웍. 컨스턴트 볼륨이면 PV 웍이 없잖아. 그쵸? 그럼 컨스턴트 볼륨인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Q로만 들어온다. 그래서 델타 U는 QV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을 거예요. 이 V는 컨스턴트 볼륨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볼륨이 변하는 경우 U 플러스 PV도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U라는 내부 에너지에다 PV 더한 에너지 값을 볼륨이 변하는 경우죠.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 엔탈피라 정의한다.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엔탈피라는 거는 뭐야? 내부 에너지에다 PV 웍을 더한 거다. 정의야. 그 땡땡땡 3개 이퀄 말고 3개 걷잖아요. 이건 마우스 보시는 거 같이 이건 이렇게 U 플러스 PV 데리고 다니기 싫으니까 한꺼번에 이걸 엔탈피라 부르자. 그러면 이 경우는
프레셔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컨스턴트 프레셔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나온 대로 컨스턴트 프레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PV에다가 유도한 게 엔탈피니까 요게 엔탈피가 되니까 아니 컨스턴트 프레셔지만 컨스턴트 프레셔에서 일은 있잖아요. 일이 쫙 생겼어. 그런데 그 일과 엔탈피 여기 더한 값을 H라 정의했으니까 델타 H는 Q만 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컨스턴트 프레셔인 경우는 델타 H는 QP다. 밑에 첨자는 컨스턴트 프레셔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를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교과서 어디로 가시냐면 교과서 32페이지 지금 문제 아까 푸셨고 33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에어리어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적분 배울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극한으로 적분 개념 배우셨던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어? 곡선의 면적, 아래 면적 구할 때 지금 33페이지 16 얘기하는 거예요. n 값으로 나눠놓고 n을 무한대로 해가지고 사각형, 곡선 밑에 있는 사각형인데 사각형을 다 더하면 얼추 비슷하게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되면 그 곡선 아래 면적, 이걸 적분이라고 면적 구하는 거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거와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는 우리 교과서 지금 비교 16의 첫 번째 그래프와 같이 투 스텝이고 스텝을 계속 이니셜과 파이널인데 늘려나가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리버서블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밑에는 뭐야? 밑에는 위에 그래프 3개는 팽창되는 경우고요. 밑에는 압축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도 무한대로 나눌수록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갈수록 많아질수록 곡선과 같이 된다. 스텝이 미세하게. 그 얘기를 장황하게 써놓은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 뭐 그런 걸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0일씩으로 가서 30일씩으로 한번 가보시죠. 30일씩. 30일씩 설명할 테니 잘 들으세요. 30일씩은 뭐냐면 볼륨이 컨스턴트인 경우에는 CV 값을 쓴다 그랬잖아요. 히 커패시티 CV를 쓰는데 델타 U는 Q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륨이 컨스턴트니까 뭐가 없는 거야? PV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 있는 건 Q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볼륨이 일정할 때 값이니까 QV라고 쓸 수 있고 아까 연료량 정의가 뭐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C는 DT분의 DQ였죠. 기억나시죠? 그럼 DQ는 어떻게 될까? C 곱하기 DT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아까 C의 정의가 DT분의 DQ다. 아, 그럼 DQ는 변수 분리하면 C DT가 된다. DQ 이퀄 C DT가 되고 근데 Q는 Q인데 V를 구하고 싶은 거야. 야, 컨스턴트 볼륨이니까 QV는 CV 델타 T가 된다. 그게 31식이고요. 32식은 뭐야? 이건 QP 값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좀 전에. 프레셔가 일정할 때. 프레셔가 일정하면 델타 H라는 건 내부 에너지에다 PV 더한 양이니까 델타 H는 QP가 될 거고 그럼 QP는 어떻게 구해? 아까 다시 C는 DT분의 DQ니까 QP는 CP 델타 T 그래서 CP의 TF, TI 이렇게 연용량을 가지고 31, 33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이거고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익점프로 오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풀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일 보세요. 11식으로 가보세요. 11 챕터 11 작은 챕터 11 자 제목을 다 같이 음미해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The reversible adiabatic expansion and compression of an ideal gas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되게 복잡해 보이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단서 조항이 붙었어.
익스펜전 컴프레션이 아니라 그냥 리버서블, 아디아베틱 이런 말이 붙었어요. 그럼 더 계산은 쉬워져요. 자, 이거 그대로면 가역적이래. 우리 가역적일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썼었잖아요.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처럼 스텝이 아니라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하는 케이스를 상정해라 이 뜻이고, 아디아베틱은 무슨 뜻이에요? 아디아베틱 영어 이 아디아베틱 무슨 뜻이에요? 단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가 없어? 단열은 Q가 없잖아. 단열이라는 건 열출입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출입도 없고 리버스 그러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서 익스펜전과 컴프레션에 대해서 관계를 도출해 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 식만 나왔으니까 교과서를 쭉 따라가 보면 그 조그만 제목에 11에 이렇게 돼 있죠. 컨시더 11에 더 리버서블 어쩌고저쩌고 밑에 보면 좀 전에 했던 말이에요. 38식 유의 설명 보세요. 38식 유의 설명 보면 아디아베틱 익스펜전 오벤 아이디얼 게스라 했으니까 Q가 0이라는 소리야. 아디아베틱이라는 말은. 아, 단열이구나. 델타 U는 Q 플러스 W인데 아 Q가 없구나. 그러니까 델타 U는 W라 쓸 수가 있겠죠. 38식과 같이. 따라가고 계시죠? 델타 U는 W라 쓸 수 있다. 아 Q가 없구나. 이런 조항에서는. 그럼 델타 U는 아까 뭐라 그랬어? CVDT로 쓸 수 있구나. 그거 배운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뭘 쓸 수가 있어요? 혹은 PDV구나. 그래서 38식이 나온 거죠. 그럼 이거 이제 적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VDT인데 이 P 익스터널은 리버서블인 뭐 쓸 수 있다 그랬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변하는 케이스니까 NRT 쓴 거야. V분의 NRT. 그래서 39식이 나왔죠. CVDT는 마이너스 NRT V분의 dV. 그럼 이거 적분하려면 T는 T끼리 V는 V끼리 변수 분리한 거야. 그러니까 39식이 나와서 39식이 나온 거고 39식을 이제 적분만 하면 되죠. 적분을 했더니 CV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제 CP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 41, 42 사이에 CP-CV는 NR이라는 거 나중에 뭐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리죠. 자, 뭐 필기구가 있으면 필기를 하면서 보세요. 여기 적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H는 U 플러스 PV죠. 한번 적어보세요. H는 U 플러스 PV. 정의였잖아요. H정의 그렇게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적어보고 있어요. H는 U 플러스 PV. 네. 네, 적었어요. 그러면 D를 다 붙여보세요. DH는 DU 플러스 DPV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D를 싹 붙여 양변에. 그럼 DH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배웠어? CPDT라고 오늘 배웠죠? DH는 CPDT. 그럼 DH는 DU 플러스 PDV에서, 아니, DH는 DU 플러스 DPV에서 DH 대신에 CPDT 쓰고, DU 대신에 CVDT 쓰고, PV 대신에 NRT로 바꿔보세요. D 가로 NRT. 되셨죠? 그러면 DT를 양변에서 다 약분해보세요. 뭐만 남아요? CP-12는 NR이라는 그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죠. 쉽게. 3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해드려서 쉽게 할 수 있어서. 이해됩니까? 안 되시는 분?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럼 되셨죠? CP-12 NR 어떻게 유도했는지? 자, 그러면 그 41과 42 사이에 CP-12는 NR이 됐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CV분의 CP 값을 간말하고 그냥 표시하기로 한 거예요. 그 보시면 CV분의 CP를 간말하고 정의를 해가지고 그 41씩 적분하면 42식과 같이 되겠죠. T 이니셜 분의 T 파이널, V 이니셜 분의 V 파이널의 1 마이너스 갬마. 이렇게 여기 PPT 자료 보시면
요식이 유도가 되겠죠. 요 관계. 그 다음에 여기 감마. 마우스 보시면 CV분의 CP를 감마라고 놓으면 요 산수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로고가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해되셨을 거예요. 감마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감마를 해서 올린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버스더블 아디아베틱 익스펜션의 T와 V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이 식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시면 T와 V가 결정된 뭐가 또 자동방으로 결정됩니까? P가 결정되죠. PB는 NRT니까 여기 나오는 T와 V가 결정되면 TFV 파이널이 결정되면 P도 결정되잖아. P 파이널도. 뭐 P에 대해서도 얘를 식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나타낸 식이 요거죠. PIV의 갯마는 PFVF 갯마.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 위에 식에 보시면 요거 있죠. TI분의 TF 대신에 여기 좌변에 TI분의 TF 대신에 V를 쓰고 싶어가지고 아니 P를 쓰고 싶어서 TI분의 TF 자리에 TF는 VF분의 PF고 TI는 PIVI잖아. TF는 PFVI고 TI는 PIVI니까 그거 넣으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PV 텀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TV 텀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는 정석 변수니까. 어떤 케이스에 지금 해본 거예요? 가역적인 단열 팽창인 경우에 나타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건 이제 사실은 퍼펙트한 단열을 만들 수는 있는데 단열로 뭐 볼 수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익스펜션이 빨리 일어나면 열교환보다 빨리 일어나면 거의 단열로 계산해도 틀림이 없고요. 그런 예가 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연습 문제도 있거든요. 뭐냐면 그 얼음골 같은 데서 그 5월, 6월에 가도 얼음이 있거든요. 요즘은 잘 안 얼더라. 근데 옛날만 해도 한 15년 전만 해도 얼음골에 가면 얼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얼긴 하는데 이런 현상이라는 게 단열 팽창을 하거든요. 그 지형 때문에 공기가 흐를 때 산을 넘고 하면서 단열 팽창되면서 온도가 쫙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거의 그 우리가 리버서블 아디아베틱 익스펜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식만 알면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지는지 이 요 관계식에서 T 이니셜 T 파이널 볼륨 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뭐의 함수예요? 근데 얘가 연력량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가는 걸 우리가 입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신 것도 뭐 있지? 줄 탐승 익스펜션 뒤에 배우겠지만 뭐 브루스타 가지고 여러분들 OT 가시면 지금 1학년 학생들은 OT 안 갔겠네? 집에서 브루스타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쫙 가스가 나오니까 프라이팬은 뜨겁지만 그 노즐 근처는 막 차갑게 되면서 저기 물방울이 막 생기죠. 익스펜션에서 온도가 내려가서 그런 거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콜라병 같은 게 여러분 딱 따면 그 연기같이 보이는 게 뭐냐면 익스펜션에서 온도가 내니까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리퀴파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게 연기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예요. 자, 그래서 챕터 2를 다 했고요. 숙제는 뭐 버전에 상관없이 숫자만 다르니까 그냥 해서 내시면 되고 숙제는 내주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뺏기시지 마시고 푸시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풀어보시고 절대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내준 숙제는 일주일 너무 작다 그럴 테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로 하죠. 다음 주 금요일 그럼 충분할 테니 절대 뺏기지 마시고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숙제는 체크하시면 연습 문제 있죠. 뉴메리컬 프로그램, 컨셉츄얼 프로그램 말고 뉴메리컬 프로그램. 거기에 5번 적어줄까? 여기 적을게요. 자꾸 부르려는 그 숙제.
보이시죠? PPT. 5번, 14번, 21번, 44번. 숙제 보이시죠? 적으셨어요? 체크하셨어요? 답이 없네. 오케이, 그래서 숙제 뺏기지 마시고, 기한은 언제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LMS에 과제 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챕터 3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